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예, 오늘은 임신 중에 약물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신 중에 약물 사용이요? 네, 임신 중에도 뭐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감기라든지 두통, 뭐 속쓰림, 변비, 가려움증 이런 흔한 증상들에 대해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이런 약들 중에 우리가 임신 중에 쓸 때 주의할 점이 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임신 중에는 사실 어떤 약이든 좀 위험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커피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면 임신 중의 안전성이 어떻게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약물은 임신 중의 안전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분류를 A, B, C, D 그리고 X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되듯이 X 그러면 이거는 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분류고요. 그렇네요. 네, A는 안전성이 이미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이런 약이 A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B는 통상의 용량을 단기간 쓴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약이고요. 네. C라고 분류되는 약은 산모의 병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쓸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X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네. 예, A는 안전성이 확립되어서 임신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써도 좋다라는 거고요. B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A, B, C, D, X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이제 A나 B 정도까지는 임신 중에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사시게 되면 그 설명서가 안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잔글씨로 굉장히 뭐 짭하게 써 있는데요. 잘 안 읽어보게 되죠. 네, 거기에 이제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 임신 중에 분류가 모든 약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A나 B는 비교적 안전해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에 약을 쓰는 거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안전한 약을 골라서 지시된 범위 내에서 쓴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쓰면 좋겠고요. 그렇군요. 임신 중에 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대개가 다 임신 초반입니다. 네. 임신 초반이라는 것은 임신 기간을 이제 3등분을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나누죠. 또는 전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 이제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죠. 임신 13주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13주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는 어떤 약들도 그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가능하면 그 기간 중에는 약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 초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임신 중에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의 이제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비교적이라기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약은 비타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임신하면은 비타민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잖아요. 네. 대개 임신 중에 쓰는 비타민제는 일반 종합 비타민에다가 그 엽산이라는 성분하고 그다음에 철분이 되게 가미가 돼 있죠. 네. 예, 그런데 뭐 그 임신 중에 쓰는 비타민은 그 지시된 대로만 쓰면 100%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용이나 오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100% 안전성이 확립된 뭐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실 수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러면 비타민 이외에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약은 어떨 게 있을까요? 이제 비타민 이외에 가장 흔히 쓰는 게 해열 진통제죠. 네. 네, 어디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 쓰는 건데요. 시중에 나와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해열 진통제는 흔한 거 4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잘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이라는 게 있죠. 두 개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져 있지만은 아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은 이제 상품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트린, 에드빌, 뭐 한국에서는 브루펜이라고도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데요. 브루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브루펜, 그다음에 에드빌, 모트린 이게 전부 다 성분이 아이부프로펜이라는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나프록센, 한국에서는 낙센이라고 해서 관절염 약으로 많이 팔리는 약이 있는데 나프록센, 미국에서는 얼라이브라고 해서 팔립니다. 이 네 가지 약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팔리는 그 해열 진통제인데 그 중에서 써서 안 되는 거는 아스피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임신 중에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 되게 이렇게 이제 아기한테 출혈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하네요. 예, 그다음에 그 아기가 체중이 좀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임신 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짧아지거나 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스피린은 쓰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아이부프로펜이나 또는 그 나프록센이라는 약은 임신 중에 안전한 걸로 돼 있습니다. 클래스 B 등급으로 돼 있긴 한데 임신 26주 이후에 그러니까 임신 말기에 쓰게 되면 그 심장의 기형이라든지 또는 출혈 경향이 생기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부프로펜이라든지 모트린, 얼라이브, 에드빌 이런 약들은 임신 26주 이전에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 쓰게 된다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럼 남은 하나인 타이레놀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타이레놀이 임신 중에 가장 안전하고 쓴다면은 뭐 타이레놀 쓰는 게 가장 좋겠어요. 왜냐하면 B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임신 전 기간을 통해서 그 안전성이 비교적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열이 난다 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사용이 사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 널리 알려진 게 타이레놀 그리고 네. 뭐 아스피린, 네. 이 아이부프로펜, 네. 이 나프록센 이렇게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그나마 타이레놀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알러지 같은 게 있을 때는 알러지 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알레르기 약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나드린, 클라리틴, 지르텍 뭐 이런 약들이 알레그라 이런 약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알레르기 약은 전부 다 B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 약들을 매일 정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기간 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다. 네네. 사실 우리가 잔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감기거든요. 네네. 뭐 기침이나 목감기 혹은 콧물이 날 때는 네. 약을 복용해도 될지도 고민일 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그 콧물이 생기는 원리라는 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막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는 것도 알레르기 때 콧물이 나는 거와 이제 유사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거나 콧물 날 때 알레르기 약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 가려움증도 사실 원리가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데 그 원리가 콧물이 나는 것과 또는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네. 가려움증이 있을 때, 알레르기가 있을 때 또는 그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날 때 이럴 때는 다 똑같이 그냥 알레르기 약 쓰시면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알레르기 약은 B등급 클래스 B이기 때문에 단기간 쓰면 또 역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알레르기 약이나 뭐 기침 콧물이 대부분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네. B급 정도의 안전성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사실 임신 중에는 그 자궁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하기 네네. 때문에 네. 뭐 변비가 생기거나 이제 뭐 방광이 눌려서 오줌이 예. 자주 마렵다거나 이렇게 네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혹시 임신 중에 변비가 있을 때 네. 변비약은 써도 될까요? 예, 변비약 비교적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죠. 사실 임신 중에 약이 해로운 이유는 위험한 이유는 그게 몸속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그 혈액을 통해서 아기한테 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변비약 중에 대부분 특히 섬유속 변비약, 뭐 메타뮤실, 시트론
나이트루실, 파이버 이런 그 섬유성 그 변비약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 안에서 작용을 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매우 안전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임신 중에 변비가 있을 때 뭐 섬유소 변비약은 뭐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사코딜 또는 듀코락스, 한국에서 듀코락스라는 약 많이 팔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듀코락스, 비사코딜 이런 약들도 일부 몸으로 흡수되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 네. 아까 이제 변비를 말하면서 이제 네. 자궁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네. 사실 위장이 눌리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위가 눌러서 뭐 위산이 많이 나온다거나 네네. 위가 이제 수축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속이 좀 쓰리거나 그렇죠. 산이 역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잘 알려진 약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물처럼 돼서 액체로 봉지에 들어서 뜯어서 마시는 이런 약들이 뭐 있어요. 겔포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암포젤, 뭐 말록스 뭐 이런 약들이 나오는데 네. 예, 그런 약들 비교적 안전한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위 안에 머물러서 작용을 하는 게 대부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비교적 안전한 걸로 돼 있어서 단기간 쓸 때 문제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잔탁이라고 나와 있는 약은 산을 억제하는 약인데 뭐 그 약 클래스 B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새로 나온 약이라고 해서 오메프라졸, 프라일로색 네. 이 약은 그 분류상으로는 클래스 C 등급이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변재준의 건강 정보는 임신 중에 약물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DA에서는 모든 약을 안전성으로 A, B, C, D, X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특별히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A, B 클래스 정도는 이제 잘 쓰면 뭐 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해열 진통제나 비타민 그리고 알레르기약, 뭐 변비약 이런 것들은 예. 잘 이제 처방에 맞게만 잘 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